저는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된다면 한 60석 정도면 국회 내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안철수 대표님도 저와 뜻이 다르지 않다. 동교동계 인사들은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에 뿌리를 둔 만큼 정체성이 다른 바른정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오늘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중앙위를 개최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당 지지율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요. 당에서는 바른정당과 같이 가야 된다. 아니다, 민주당과 같이 가야 된다. 아니다, 어느 쪽도 아닌 자강론이다. 이야기가 분분한 가운데 배의 선장을 뽑는 겁니다. 예,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로 손꼽혀왔던 주승용, 정대철 두 사람이 모두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동교동계에서는 이 정대철 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린 탈당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터라 정대철 고문이 왜 스스로 불출마를 택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네요. 자, 직접 만나보죠. 정대철 고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정 고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제 오후 늦게 발표하셨죠? 네네네. 예. 제가 고문단 회의 간담회에서 저를 거론하고 저를 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너무 앞서간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이게 아니다. 무슨 마치 저 아니면 탈당을 하고 금방 관둬야 되겠다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 고문들이. 그래요? 그게 잘못 과장 증폭져서 알려졌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내가 마치 무슨 난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비대위원장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 개인 의사하고 관계없어. 그럼 나 비대위원장 이런 건 나갈 의사가 전혀 없다.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전달했고요. 오늘 신임 비대위원장이 중앙회에서 합당하게 잘 선출되겠죠. 아까 너무 욕심 부리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런 모습도 마땅치 않았고 그 고문단에서 나는 예. 이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당에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게 그냥 생각만 해도 갑갑할 정도인데 예. 이걸 마치 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제 의사처럼 이렇게 해서 난 이건 못하겠다. 전혀 그건 잘못된 오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난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정대철 고문님은 그러신데 다른 원로 동교동계 인사들은 정 고문 비대위원장 아니면 우리 탈당하겠다 이것도 아니었습니까? 한두 명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제가 다 있었는데 예. 그리고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이게 그런 쪽으로 좀 가려고 그랬던 건 사실이나 그걸 무슨 결의해서 탈당을 하겠다 같이 안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네. 동교동계 원로들이 탈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대철 고문이 키를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 혹여라도 바른정당하고 합치자라는 분들이 비대위원장이 될까 봐 그래서 강하게 정대철 고문이 나서주십시오라고 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네네.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가? 전 그게 궁금해요. 첫째 이게 동교동계가 아닙니다. 전체 고문회의입니다. 이게. 예, 23명의 고문이 있는데 그중에 동교동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만 전체 고문회의입니다. 그렇게 일단 그러니까 이게 동교동계라고 자꾸 딱지를 붙이시는데 다른 분들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전체 고문단들.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문단 간담회에서 탄핵 찬성 말고는 공동분모가 적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어색하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과 협치연대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는 고문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국회가 열리면 120석 갖고 더민주당이 집권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사춘 정당인 우리들한테 요청할 것이 거의 명약관화한 사실 겁니다. 그렇다고 홍준표 대표가 유지하는 그 정당과의 통합연대 협치가 가능치가 않아 되거든요. 자유한국당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비대위원장을 논의를 전개한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됐던. 알겠습니다. 그 비대위원장 부분에 대한 오해는 지금 다 풀린 것 같고요. 저는 당의 원로가 나오셨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바른정당하고 함께하느냐, 민주당하고 함께하느냐, 아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한데 어느 쪽 길을
제 개인 생각은 지금은 국민의당은 새로운 활로를 위해서 뭐 자강이라고 할까 스스로 정돈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서 국민적 지지를 증폭시킬 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협치 연대 가능성당은 그들이 원하고 예. 민주당의 요청이 순조로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첫째 민주당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 우리 당도 당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예. 당 결의가 전제가 돼서 예. 협치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그 통합은 한참 후의 얘기고요. 아하. 네. 아,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바른정당은 일단 좀 길이 다르다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예. 아니 그러면 다른 정당하고도 정책 연대는 가능. 정책 연대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사촌 정당은 집권당이 아닙니까? 민주당이다. 연대 정책 연대 가능. 바른정당은 네. 정책 연대 가능. 민주당하고는 당장은 아니고 민주당이 네. 손 내밀면 그럼요, 함께 그렇죠. 손잡고 갈 수는 있다. 그게 통합은 당장 아니다 이 말씀이시고요. 통합도 정고문님. 당원들이 원하고 그러죠. 지금 네. 전화가 잠깐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첫째는 협치 연대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전제는 그 민주당이 요구하고 또 정권 유지를 위해서 우리 필요하다고 간절히 요청을 하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당이 또 좀 나눠져 있습니다. 솔직히 그 국민의당 쪽 바른정당하고 하자는 맞아요. 일부하고 또 이쪽하고 협조하자 이런 거였는데 예.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의견 조정을 끝내야 가능하니까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저쪽의 요청, 민주당의 요청, 또 우리의 정돈, 우리의 의견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게 통합이다라는 기사도 막 나왔었어요. 동교동계는 민주당과의 통합을 원한다. 그것도 앞서간 겁니까? 앞장선 거죠. 지금 갑자기 통합이 그만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언론이 제가 앞장서 갔다는 게 이런 건데 물론 발표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건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사실과보다는 한참 앞장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협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금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아주 뭐 정책 공조 정도의 협치도 있을 수 있고 연정 수준의 강한 연대, 강한 협치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건 저쪽이 요구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르죠. 협치만 하자. 정책 연대가 좀 깊어지는 것을 협치라고 한다면 연정이라는 것은 그런 자리까지도 나눠서 장관 무슨 총리 이런 것들 다 같이 나눠서 하자는 그렇죠. 거니까 예. 이것도 협의문을 다 쓰고 협치도 마찬가지고 연정. 정고문님, 전화 상태가 오늘 조금 고르지가 않네요. 한참 말씀을 하고 계신 중이었는데. 저쪽의 요청. 예. 그래서 그런 순서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 예, 신중하게 연정 부분은 다뤄야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의 당장 통합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오보다라는 말씀 지금 해주셨고 연정으로 가더라도 그쪽에 일단 상황을 봐야 되고 우리도 당장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국민의당 정대철 고문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비대위원장 결정하는 중앙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 네. 박주성 국회부의장 또 문병호 전 최고위원 이 두 분을 동시에 비대위원장 투톱 체제로 가자 이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게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비대위원장이 물론 비상대책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비대위원장은 어떤 형태든 간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비대위원장마저도 두 사람이 이렇게 결정한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 아니다. 이거 갖고 오늘 그러면은 좀 논란이 일다가 오늘 결정 안 날 수도 있겠네요. 두고 봐야죠.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왜 이런 투톱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당 상황이 워낙 어수선하니까 이 투톱 체제로 강하게 가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솔직히 저희들이 3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당의 어려운 순간에 아주 의견이 백출하고 당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견, 그러니까 더블 포스트라고 할까? 두 사람이 하는 것마저도 좋은 생각으로 또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과정일 것이다라는 전제가 붙었겠죠.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정상 아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 어색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2명씩이나 둬갖고 어떻게 하는 소리냐. 저 사람들 정신 못 차렸다. 이럴 거 아닙니까?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까지 하실 거다,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아니, 제 친구들도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와서 야야야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이게 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이게 돌파구로서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겠지. 이해다오 그랬.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요. 이거는 문병호 전 최고위원, 문병호 의원이 내놓은 의견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일선에 복귀해서 다시 역할을 해야 된다.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더욱더 아닙니다. 국민적 정서를 봐서는요. 예. 이게 패배 그것도 3등까지 한 후보는 국민들한테 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정치판에서. 헛고대제하고 아이고 국민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긴다고까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예. 반성하고 다시 충전을 해서 다시 정치를 하건 아니면 정치를 못하건 뭐 이런 자세가 그 국민들한테 맞죠. 이제 막 들고 일어나서 아니야 뭐 이러면요. 난 국민적 지지를 못 받을 것이라고 난 안철수 대표는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그런 데만 말리고 싶습니다. 아니 진 게 죄악이라고까지 보세요. 뭐 질 수도 있죠. 어차피 승자는 한 명인데.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죄악이란 표현은. 이거 뭔가 지금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정 고문님.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하여간 정치라는 게 대체로 순리대로 가야 된다. 이게 뭔가 그 순리라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상도를 벗어나서 뭘 좀 하게 되면요. 그 제가 정치를 국회의원 된 지가 한 41년쯤 됐는데 결론이 그래요. 이게 상식 벗어나고 합리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자꾸 꾀하면요. 잘 되질 않습니다. 이거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그래서 그런 상식에 맞는 상식의 정치를 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 고문님. 41년 정치한 분의 지금 마지막 이야기 중요합니다. 어느 당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순리대로 해라. 국민의당도 그러면 지금 잘 안 되는 게 순리대로 잘 안 가고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한참 논란 겪고 있습니다만 빨리 제자리 찾아서 제 역할을 잘 되겠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무슨 난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비대위원장 아니면 뭐 안 되는 것처럼 내 개인 의사하고 관계없어. 그럼 나 비대위원장 이런 건 나갈 의사가 전혀 없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전달했고요. 오늘 신임 비대위원장이 중앙회에서 합당하게 잘 선출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런 모습도 마땅치 않았고 그 고문단에서 나는 이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당에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게 그냥 생각만 해도 갑갑할 정도인데 이걸 마치 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제 의사처럼 이렇게 해서 난 이건 못하겠다. 전혀 그건 잘못된 오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난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정대철 고문님은 그러신데 다른 원로 동교동계 인사들은 정 고문 특히 동교동계에서는 이 정대철 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린 탈당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터라 정대철 고문이 왜 스스로 불출마를 택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네요. 자, 직접 만나보죠. 정대철 고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늦게 발표하셨죠? 네네네. 제가 고문단 회의 간담회에서 저를 거론하고 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너무 앞서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게 아니다. 무슨 마치 저 아니면 탈당을 하고 금방 관둬야 되겠다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 고문들이. 그래요? 그게 잘못 과장 증폭져서 알려졌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비대위원장 아니면 우리 탈당하겠다. 이것도 아니었습니까? 한두 명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다 있었는데. 그리고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이게 그런 쪽으로 좀 가려고 그랬던 건 사실이나 그걸 무슨 결의해서 탈당을 하겠다, 같이 안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동교동계 원로들이
탈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대철 고문이 키를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 혹여라도 바른정당하고 합치자라는 분들이 비대위원장이 될까 봐 그래서 강하게 정대철 고문이 나서 주십시오라고 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네네.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가? 전 그게 궁금해요. 첫째, 이게 동교동계가 아닙니다. 전체 고문회의입니다. 이게. 예, 23명의 고문이 있는데 그중에 동교동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만 전체 고문회의입니다. 그렇게 일단 그러니까 이게 동교동계라고 자꾸 딱지를 붙이시는데 다른 분들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전체 고문단들.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문단 간담회에서 탄핵 찬성 말고는 공동분모가 적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어색하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과 협치연대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는 고문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국회가 열리면 120석 갖고 더민주당이 이제 집권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4층 정당인 우리들한테 요청할 것이 거의 명약관화한 사실 겁니다. 그렇다고 홍준 저는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된다면 한 60석 정도면 국회 내에서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안철수 대표님도 저와 뜻이 다르지 않다. 동교동계 인사들은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에 뿌리를 둔 만큼 정체성이 다른 바른정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오늘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중앙위를 개최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당 지지율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요. 당에서는 바른정당과 같이 가야 된다. 아니다. 민주당과 같이 가야 된다. 아니다. 어느 쪽도 아닌 자강론이다. 이야기가 분분한 가운데 배의 선장을 뽑는 겁니다. 예,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로 손꼽혀왔던 주승용, 정대철 두 사람이 모두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